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오늘 환율이 1460원을 돌파했습니다. 1200원만 돼도 나라 망한다고 외치던 언론들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은 부동산 가격 방어하려고 금리 안 올리고 버티고 있다가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부동산 가격 정상화를 막기 위해서 언론과 정부 고위 관료들은 나라 경제를 무너뜨리기로 작정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환율을 방어하고 있는데도 1460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이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2 IMF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환율 상황 그리고 제2 IMF가 시작된 상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올라가게 된 원인 가장 큰 책임은 한국은행에게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화폐 가치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부동산 가격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 금리 차이 1.5%가 납니다. 우리나라가 더 높은 게 아니라 미국이 우리보다 1.5% 더 높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금이 다 빠져나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겉으로는 부동산 투기하지 마라, 망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 거품 빠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행동은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또 내린다고 하니까 환율이 또 올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10년물 국채금리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비교를 하면은 우리나라가 2.9%고 미국은 4.6%가 넘습니다. 기준금리 차이보다 더 나는 겁니다. 1.7% 정도가 납니다. 여러분이 외국인이면은 어느 나라 채권을 살까요? 4.6% 미국 국채를 살까요? 2.9% 우리나라 채권을 살까요? 당연히 미국 거를 사겠죠. 지금 9월 말부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합니다. 우리나라 환율도 9월 말부터 급등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당연히 우리나라와 차이가 벌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환율도 급등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금리를 높이지 않는 한 앞으로 환율은 계속 올라가게 될 겁니다.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최악의 선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금리를 올려서 환율을 안정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 일반 서민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내수를 살리겠다, 자영업자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금리를 내리는데 지금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자영업자들 대출은 오히려 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어떤 두 개의 선이 확 내려옵니다. 이게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입니다.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대출이 사실상 막혔다는 겁니다. 금리 내린다는 게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수를 살린다.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 하는 겁니다.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이런 저축은행들 무너질까봐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PF를 작게 쪼개서 다른 데 파는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PF 대출이 있는데 이거를 쪼개서 또 다른 사람한테 이제 파는 건데 이게 금리가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4% 전후로 움직이고 있는데 PF 시장에 자금이 계속 공급되게끔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요? 당연히 금리를 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금리 3%가 안 됩니다. 저렇게 낮게 유지가 되니까 PF 대출을 현금화하는 그런 시장의 금리가 되게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토지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5%로 급증했습니다. 보통 PF 대출도 한 3.5%로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낮춰서 PF 대출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제를 말하기 전에 지금 혹시 인터넷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인터넷 민족에 전화 한 통 하시면은 쓰고 계신 인터넷 약정 교체하시고 최대 48만 원을 돌려드린다고 합니다. 추가로 정수기가 필요하시다면 최대 30만 원, 핸드폰 유심 기변이 필요하시면 최대 30만 원, 필요한 상품에 따라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가입을 안 하시더라도 최저 요금제로 요금제를 설계해서 통신비 절감까지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특별히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는 공유기도 추가 요금 없이 무료로 지원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누적 가입자 수 20만 이상, 통신 경력 10년 이상 된 전문 상담사 분들께서 친절하게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네이버 검색창에 인터넷 민족을 검색하셔서 혜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PF 같은 경우에는 은행을 제외한 저축은행, 상호금융, 농협신협, 캐피탈, 그리고 증권회사 이런 것들이 부실이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 큰 은행들, 대형 은행들은 여기는 없는데 이금융권 위주로 부실이 많습니다. 이게 터질까봐 한국은행도 조마조마한 거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유지가 돼야지 부실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포기하고 금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빠르게 구조조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밑빠진 독에다 계속 물을 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터지면은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부실은 터지면은 경매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구조조정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하면은 국민들에게 구조조정하니까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끝나면은 괜찮아질 겁니다. 1년 뒤에는 괜찮아질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힘들어도 대부분 동의할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욕해도 나중에는 오히려 그 어려움에 자기가 힘이 되겠다, 뭐라도 보태겠다 이런 분들 쏟아져 나올 겁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IMF도 조기 졸업한 그런 저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PF 부실, 구조 조정하는 것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화나는 것은 이런 부실을 알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려고 그런 거 아니냐, 너네들 욕심 때문 아니냐,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것도 분명히 클 겁니다. 아무튼 이런 부실들 해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경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지금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어요. 왼쪽을 보시면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가 제일 힘들 겁니다. 연체가 이렇게 되는데도 아까 앞에서 봤듯이 대출도 안 나오고 이자도 못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소비까지 급감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표는 우리나라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그냥 푹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냐? 블룸버그에서는 계엄 선포 그리고 탄핵 이것 때문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12.3%나 폭락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큰 낙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비자 심리 지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많이 하락했다고 해요.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렇게 경제가 흘러간다면은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1%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대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분석을 해봤는데 경제가 마이너스 0.5%가 되면은 대출 받은 사람들이 22% 되는 사람들이 사실상 거의 소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다다릅니다. 내수 경제는 거의 무너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진짜 잘해야지 1% 나오고 이대로 간다면은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받은 사람들 최소 4명 중에 1명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지금 안타깝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모두가 망하는데 환율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동산만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고 있지만 이제 그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구조조정을 해서 부동산 거품을 빼고 구조조정하는 게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